저희가 어제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주로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캘큘러스, 즉 이제 미분. 사실은 뭐 이제 캘큘러스 그러면 이제 미적분을 뜻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주로 그 미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조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그 키워드 일단 몇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은 그 어제 배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남는 게 뭐뭐 있었습니까? 예. 일단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렇죠? 근데 화면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쓴 게 지금 나오네요. 네, 엔트로피가 무엇이었나? 즉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average information이었었고요. 사실 뭐 average information 뭐 이건 이제 뭐 uncertainty라고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봤었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주로 그 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로도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뭐 클래시파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에러 메저를 보통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갖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봤던 중요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KL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두 개 디스트리뷰션 P라는 디스트리뷰션과 Q라는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어떤 하나의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이제 maximum likelihood는 바로 이제 쿨백 매칭이었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우리의 모델 디스트리뷰션 간의 그 KL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바로 사실은 likelihood를 log likelihood를 갖다가 maximize 하는 거와 같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mutual information.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간에 어떤 디펜던시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제 사실 매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에 관련된 거 조금 기본적인 거 아마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도 계속해서 캘큘러스나 아직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캘큘러스랑 관련된 거 조금만 더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함수가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펑션의 인풋이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D개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D-dimensional 스페이스에서 어떤 실수값으로 가는 그런 펑션을 갖다 생각을 했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뭐 이러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은 f of x1, x2 만약에 두 개의 인풋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함수가 예를 들어 뭐 x1 마이너스 뭐 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함수들이 다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x1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가 있고 x2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가 있고 그거를 partial derivative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이제 편미분이라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partial derivative. 그럼 이제 우리가 특정한 variable x of i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거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두고 오로지 xi만 h만큼 변화시켰을 때 펑션의 변화량을 h로 나눠주고 h를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xi에 대한 partial derivative가 되죠. 이거.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멀티베리에이트 펑션 f of x1, x2가 x1 squared 곱하기 x2 플러스 x1 곱하기 x2의 3승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이 펑션을 아이고 주문하네요. x1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x1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x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베리어블들은 마치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베리어블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x1 제곱 곱하기 x2. 그럼 x2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고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2x1 곱하기 x2가 되겠죠. 그다음에 x1, x2의 3승 이것도 x2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고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x2의 3승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x2에 대한 partial derivative는 이번에는 이제 x1을 상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을 미분하면은 x1 제곱이 되겠죠. x2를 미분하면은 1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텀은 x1 그리고 곱하기 3x2 즉 다시 얘기해서 x1 제곱 플러스 3x1 x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뭐 partial differentiation에서도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 product rule이라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어떤 두 개 펑션의 곱,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partial derivative는 자, 어떤 앞에 펑션에 먼저 그 x에 대해서 미분하고 gx를 곱하고 그다음에 f of x 곱하기 gx에 대한 아, partial derivative를 해주면 되고요. 뭐 sum 룰이라는 거는 이건 linear operator 마찬가지로 해서 더한 거의 partial derivative는 각각 partial derivative의 합이다. 그다음 뭐 chain 룰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이 그 우리가 어떤 합성 함수 먼저 펑션 f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g를 거쳐서 나온 그런 합성 함수의 경우 그러니까 즉 x가 먼저 f를 거쳐서 f of x가 되고요. 다시 g를 거쳐서 g of f of x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g of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러면 먼저 G를 F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멀티베리에이션 경우에 그 체인 룰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뭐 이거 조금 뭐 복잡할 수 있어서 그냥 한 번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디테일한 계산까지 지금 요새 시대에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번쯤은 멀티베리에이션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잘 보시면은 지금 F도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이고 G도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입니다. 자, F 같은 경우는 2디멘전에서 2디멘전으로 매핑이고요. G는 2디멘전에서 그 다음에 실수값으로 가는 매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합성 함수를 그러니까 즉 이제 X가 F를 거쳐서 f of x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x는 2디멘전이죠. f of x도 2디멘전이고요. 다시 g를 거쳐서 g of f of x니까 자 이제 이러면 요거는 이제 실수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그럼 이제 이 전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G.F라고 씁니다. 이제 X1에 대해서 우리가 partial derivative를 갖다가 계산하면 그러면 G를 F1에 대해서 미분하고 F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이제 F of X가 2디멘전이니까 이제 제가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F1, F2라고. 그러면 G를 F1에 대해서 미분하고 F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플러스 G를 F2에 대해서 미분하고 F2를 X1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마찬가지로 X2에 대한 것도 이제 여기만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컴팩트하게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은 그러면 어 요거를 이제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 by 2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G를 F1, G를 F2 이것도 이제 1 by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을 X1, F2를 X2로 F2를 X1 이제 요러한 2 by 2가 되겠죠.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실 이거는 G를 F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텀이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 는 이제 멀티 베리에이션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그 결과가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계산은 일단 그냥 한 번만 보는 걸로 충분하고요. 일단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자, 그레디언트가 뭔가, 자코비안이 뭔가, 헤스안이 뭔가. 물론 다 알면 좋죠. 예. 그런데 에이 뭐 들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다. 너무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거 뭐 다 소화하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아, 그레디언트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뭐 자코비안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헤시안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뭐 진짜 꼭 필요하게 되면은 나중에 찾아보면은 뭐 다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레디언트가 뭔지는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 뭐 딥러닝들은 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다 학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머신러닝은 거의 대부분 그레디언트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잘 알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그 그레디언트라는 게 뭔가 그럼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레디언트는 1차 미분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헤시아는 2차 미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고 또다시 미분하고요. 자코비안은 마찬가지로 1차 미분인데요. 이게 이제 어, 이 함수가 D디멘전에서 뭐 어떤가 그 함수가 매핑된 곳이 실수값인 경우하고 아니면은 벡터인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뭐 자코비안의 뭐 스페셜 케이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보통 뭐 m 디멘전에서 n 디멘전으로 가는 매핑을 한 번 미분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코비안이 나오고요. 뭐 m 디멘전에서 실수값으로 되는 매핑이 되는 함수를 뭐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럼 보통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학습을 하느냐? 에라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테이션을 보면은 어떤 그 펑션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레디언트를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각형 거꾸로 한 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그냥 그 함수를 미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 뭐 요거를 삼각형 거꾸로 한 거는 네블러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뭐 굳이 뭐 이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레디언트다. 그러니까 gradient of f 그러면은 되는 거고요. 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고 헤시안은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두 번 미분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헤시안. 그래서 그죠? 자, 그럼 이제 그게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함수가 있습니다. 뭐 혹시 잠시만요. 네, 그래도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어제 배웠던 내용들 뭐 몇 가지 키워드 얘기했더니 답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f o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에서 여기가 이제 x0라는 포인트에서 미분을 하면 펑션을 미분을 하면은 그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값이 되죠. 네, 뭐 그걸 이제 뭐 탄젠트, 그러니까 요 접선을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 기울기가 바로 그레디언트가 되는 겁니다. 즉,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인데 x는 어디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항상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기가 만약에 x 어 스타라면은 그럼 여기서의 그 그레디언트 값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를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계산했느냐? x0에서 계산했으면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어떤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x-1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요거는 1일 때 1을 지나겠죠. 그리고 고기가 가장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3을 지나게 되겠죠. x가 0일 때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3을 지나게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x2일 때의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값이 얼마냐 하면은 일단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죠. 한번 그럼 f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x-1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거 미분하면은 뭐 그냥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은 뭐 미분하면 0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x가 2일 때니까 즉 그러면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그럼 4가 되죠. 그럼 이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4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저기 그레디언트가 이제 궁극적으로 왜 그 뉴럴 네트워크들을 학습하는데 사용이 될까요? 왜 그레디언트를 사용할까요?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아시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많이 사용을 하더라.
하여튼 이제 오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 디멘전에서 실수값으로 가는 그 멀티버리에이트 펑션을 생각했을 때 그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미분을 한 결과는 다시 D 디멘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x1, x2, x3 이런 이제 3디멘전 벡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f는 3디멘전에서 실수값으로 가는 함수다. 즉 다시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f가 x1, x2, x3인데 함수가 대략 어떻게 생겼냐? 뭐 2,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5, x3.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게 이제 3디멘전에서 1디멘전으로 가는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 음, 이때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함수가 x1, x2, x3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x1에 대한 편미분, x2에 대한 편미분, x3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계산해주고 그 결과를 3디멘전al 벡터로 표시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경우에 그레디언트 f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먼저 f를 x1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f를 x2로 미분하고 f를 x3로 미분한 결과를 3디멘전al 벡터로 다시 쓰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로로 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거나 이렇게 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x가 d-dimensional 벡터고 함수가 d-dimensional에서 real value로 가는 함수인 경우에 그레디언트는 d-dimensional 벡터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인풋이 그 베리어블이 x, y 두 개, 2디멘전이라면 그러면 함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볼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이때 그 그레디언트는 뭐 어떻게 그레디언트는 건 이제 2디멘전al 벡터죠. 그래서 그 이 벡터 필드를 갖다가 우리가 그려보면은 여기 제일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는 항상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벡터들이 벡터 필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주로 이제 그 에러 펑션이라는 것이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갖다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θ에 대한 펑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f of θ라는 함수는 θ 트랜스포즈 x 형태로 돼 있을 때 이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는. 그러면 이제 뭐 θ x가 다 d 디멘전이면 그러면 θ 트랜스포즈 x는 이거죠. θ1부터 θ d까지 그리고 x도 x1부터 xd까지 이 dot product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죠. θ1 곱하기 x1 플러스 θ2 곱하기 x2부터 θ d 곱하기 xd.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는 이제 다 θ 1에 대해서 미분한 거, θ 2에 대해서 미분한 거부터 θ d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 모아놔야 되니까 θ i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보면은 그러면 θ i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constant로 생각을 하면은 xi만 남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은 이제 x1부터 xd까지 트랜스포즈 그래서 즉 f of theta가 theta 트랜스포즈 x일 때 theta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느냐? 벡터 x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 만약에 이번에는 함수가 theta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x 트랜스포즈 theta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시면 똑같이 벡터 x가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 어차피 x 트랜스포즈 theta나 theta 트랜스포즈 x나 같죠. 어차피 똑같습니다. theta 1 곱하기 x1 플러스 theta 2 곱하기 x2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도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f of theta가 theta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matrix A theta 이제 이러한 쿼드라틱한 형태로 돼 있을 때 이때 matrix A는 시메트릭합니다. A는 A 트랜스포즈랑 같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정말 결과만 일단은 뭐 오늘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는 게 이제 너무 지겨울 수 있으니까 결과만 보면은 2a theta가 됩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 스케일러인 경우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f of x는 뭐 a x 스퀘어 자, 이런 경우 x도 그냥 뭐 univariation 경우, 그러니까 x 스케일러인 경우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ax가 되죠. 이거의 매트릭스 벡터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f of theta가 theta transpose a theta. 그래서 그거를 미분한 것은 2a theta. 거의 비슷하죠? 일단 뭐 요거를 그냥 뭐 x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뭐 똑같이 여기도 x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2ax 이렇게 되는 거고 스케일러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냥 앞에서 제가 그 알려드린 그 포뮬러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음. 자꾸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훅 넘어가죠. 이게. 자, 그리고 쿼드라틱 형태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왜 이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이게 이거를 알면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OLS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ordinary least square죠. 그 리그레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죠. ordinary least square OLS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OLS가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거나 똑같은데 한번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A는 m by n이고요. 벡터 B는 m 디멘전al 벡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x를 찾고 싶은데 그 x는 ax-b의 스퀘어드 놈입니다. 그러니까 ax와 b가 가깝게 되게끔 X를 이제 우리가 튜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X의 값이 AX 값이 B랑 가깝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AX와 B가 얼마나 가까우냐를 우리가 그냥 스퀘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갖다가 본 거고요. 그럼 이거 뭐 앞에서 지금 배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를 풀냐 하면은 이거를 풀어야죠. 그러면
이 ax 마이너스 b의 스퀘어드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 되겠고. 그래야 그 값이 이제 어, 그 최소화가 되겠죠. 미분에서 0인데가 보통 그 함수의 최소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번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다 뒤에 계산 과정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이 ax-b 스퀘어드 놈을 일단 이제 풀어서 써줍니다. 자, 어떻게 풀어서 써주느냐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ax-b의 트랜스포즈 ax-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이 트랜스포즈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ax 마이너스 b죠. 자, 이제 다 하나하나 팩터 아웃 해주면은 자, 그럼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b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ax 플러스 b 트랜스포즈 b 네 개의 텀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첫 번째 텀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배웠던 거에 의하면 이거는 2a 트랜스포즈 ax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텀 a 트랜스포즈 b가 되고요. 세 번째 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한 a 트랜스포즈 b가 되고 네 번째 텀은 미분하면 날라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거는 2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2a 트랜스포즈 b가 되고요. 자, 이거를 0으로 하는 x를 찾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 즉 x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b, 즉 이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입니다. 그 계산 과정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 디멘전에서 m 디멘전으로 가는 그 벡터 밸류드 펑션을 갖다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펑션 밸류도 m 개가 있는 거죠. f1부터 fm까지. 그럼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fi를 xj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n개 로우만큼 그리고 n개 칼럼만큼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n by n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ij 컴포넌트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fi는 f1부터 fm까지 있고요. x는 x1부터 xn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고요. 이걸 다시 써보면은 그 f1, f2, fm을 각각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트랜스포즈를 해갖고 쭉 이렇게 쌓아 놓으면 되긴 하는데요. 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코비안이 가지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아,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그 볼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니어 이퀘이션은 y1은 마이너스 2x1 플러스 x2 두 번째 이퀘이션은 y2 equal x1 플러스 x2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컴팩트하게 써보면은 y1, y2라는 2디멘셔널 벡터는 마이너스 2, 1, 1, 1 그리고 x1, x2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매트릭스가 바로 마이너스 2, 1, 1, 1이고요. 이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코비안은 이렇게 되죠. ij 컴포넌트는 dy d partial y 그다음에 partial xj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지금 ij는 다 1부터 2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J11은 어떻게 됩니까? partial y sub 1, partial x sub 1. 그 y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죠.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J12는 y1을 x2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y1을 x2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1은 컨스턴트 취급하면 1.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자코비안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에는 바로 이 매트릭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만약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거 할 때 뭐 이제 우리가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테크닉을 보게 되면은 뭐 그때 대표적으로 또 자코비안이 나오고 하여튼 제너러티브 모델 할 때 자코비안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보신 적은 없겠지만은 제너러티브 모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디퓨전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플로우 매칭이나 뭐 노멀라이징 플로우 뭐 이런 테크닉들을 제일 지금 많이 쓰는데 이 디퓨전 모델 계열 중에서도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테크닉을 뭐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자코비아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 당장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제 본 적이 없다면은 뭐 지금은 뭐 잊어버리고 계셔도 되고요. 뭐 헤시안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만 들으세요. 뭐 제가 이걸 꼭 뭐 외우고 있어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헤시안은 그냥 기본적으로 두 번 미분한 거다. 그런데 함수가 지금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는 뭐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들이야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그 x가 이제 스케일러가 아니라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캘큘러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벡터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조금 친숙해지면 좋은데 뭐 그거 그렇게 금방 친숙해지겠습니까? 하여튼 헤시안은 두 번 미분한 거고 그러면은 벡터가 d 디멘전이면은 헤시안은 d by d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헤시안 매트릭스의 ij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F를 XI에 대해서 미분하고 XJ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IJ 컴포넌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 그러면 이제 그 헤시안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엔 이제 나올 때 다시 또 이게 왜 중요한지 뭐 누누이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는 것도 뭐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거를 정말로 잘 이해하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그 결과인데 대부분은 뭐 그냥 공식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게 그냥 얘가 가지는 진짜로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임의의 넌리니어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 나올까? 잠시만요. 펜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되는데 펜이 혹시 배터리가 나갔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의 이러한 넌리니어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리니어한 펑션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음, 그렇죠? 자, 리니어. 그다음에 이건 이제 넌리니어. 자, 그럼 리니어 펑션인 경우는 우리가 이 점이 의 값이 뭐가 될지를 그냥 다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이게 변해가는 게 일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어떤 x다. 그럼 x일 때 이제 여기 x일 때 값이 이거면 그러면 이제 여기 x 프라임일 때도 값이 뭐일지 뭐 리니어는 우리가 슬롯만 알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그 이 넌리니어인 경우에는 계속 뭐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펑션 값을 특정한 포인트의 펑션 값을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미분 가능하고 두 번 미분 가능하고 세 번 미분 가능하고 해서 뭐 하여튼 뭐 n번 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 포인트에서 그냥 그 n번 또는 이제 무한대까지 미분을 해서 그 미분값만 알면은 요 한 군데서의 그 미분값을 알면은 그러면 대충 요 근처에 예? 는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이퀘이션으로 써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꼭 근처일 필요는 없이 전 영역을 갖다가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무한대에 미분한 것만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뭐 한 번, 두 번 미분한 정도 가지고만 근사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근처만 보통 좁혀지는데 뭐 하여튼 일단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한 포인트에서 그 미분값들을 다 안 되면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거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어떠한 함수는 근데 이게 왜 잘 오늘따라 펜이 잘 먹힘을 안 하는 또 갑자기 커넥션이 좀 안 좋네. 연결이 됐다. 이거 컨디션이 아이패드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펜도 잘 안 되고 할 수 없네요, 그냥. 자, 그래서 그 이퀘이션을 보면은 그쵸? 여기에 되네요. 미분한 것들로 합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쉽게는 이게 이렇게 잘안 되죠. F, F of X는 이게 F of X는 그러면 일단 F of X0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두 번 미분한 거 이제 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근사화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2 팩토리얼이고 그럼 세 번 미분한 거는 세 번 미분한 거 나누기 3 팩토리얼 x 마이너스 x0에서 그러니까 x0라는 포인트에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네 번 미분, 다섯 번 미분 이러한 값을 가지고 펑션을 갖다 근사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exponential function 있잖아요. e to the x. e to the x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이 포뮬라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 equals 0부터 인피니티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 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사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뒤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설명을 할 때도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를 그냥 선형으로 근사화하고자 할 때 이제 제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linear approximation 선형으로 근사화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f of x를 그냥 first order Taylor series expansion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얘를 한 번 미분한 값까지만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멀티베리에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사화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여기에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뭐부터 뭐 n번 미분한 거 계속 나와야 되겠지만 first order approximation은 얘네들을 이제 아주 그냥 무시를 하고 한 번 미분한 거까지만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예요? linear func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linear approximation. 잠깐만 브레이크를 가지고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M에서 N과 같이 이런 차원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차원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뭐 꼭 그렇게 차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멀티베리의 펑션의 형태를 그냥 임의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풋도 벡터고 아웃풋도 그냥 벡터래서 그래서 뭐 이제 인풋의 디멘전하고 이제 아웃풋의 디멘전이 그냥 다르다. 일반적으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m 디멘전에서 n 디멘전으로 가는 그런 함수의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자코비안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는 뭐 차원의 뭐 변화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막 인맥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이제 그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변화를 시키는지 그런 건 뒤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시간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M에서 N으로 간다. 그 차원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임의의 그러한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는 거를 그냥 나타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굳이 다 이제 설명을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나 요거는 꼭 이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뭐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왜 쓰느냐 그러면 그냥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도입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에러 펑션을 선정을 합니다. 그 에러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인 이제 XY 페어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각을 하면은 R이 빠졌네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스퀘어 로스를 쓰죠. 그래서 스퀘어 로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데이터 레이블드 데이터는 이제 XN, YN 이렇게 이제 페어로 돼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거는 input 그리고 이제 이거는 타겟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레이블 또는 타겟 값 마이너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면은 우리의 프레딕션은 단순히 그냥 이러한 리니어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theta 트랜스포즈 x는 이제 우리의 프레딕션이다. 그러면 타겟하고 프레딕션하고 차의 제곱들을 다 모든 우리의 example에 대해서 n은 이제 1부터 뭐 large n까지 있다면은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스퀘어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거를 이 값을 최소화하는 이제 파라미터 θ를 갖다가 찾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조금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뒤에서 배울 텐데요. 자, 이건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yn 타겟은 값이 0 아니면 1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예요,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오브 시타 트랜스포즈 x는 이 시그마는 이제 뭐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로지스틱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프레딕션 그다음에 여기에 타겟 그리고 우리의 프레딕션 타겟 그래서 1인 경우와 0인 경우 뭐 엔트로피를 갖다가 계산한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자, 그럼 이거를 또 최소화하는 θ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제 어떤 옵티멀한 θ를 찾고 싶은데요. 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θ 값.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한번 최적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θ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함수로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스퀘어 에러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인 대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유일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에러 펑션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를 θ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θ 값을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 이 뉴럴 네트워크는 넌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θ를 찾는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그런 클로즈 폼 솔루션은. 근데 그렇게는 이제 못 찾고요. 아주 뭐 심플한 리니어 펑션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그래서 어떤 이니셜 값을 줍니다. θ의 이니셜 값을. 초기 값, 초기 값을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θ 0에서 θ 1으로 업데이트, 그 다음에 θ 1에서 θ 2로 업데이트 쭉 해갖고 K번만큼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θ K까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컬 미니마이저를 갖다가 찾는다는 뜻이고요. 로컬 미니마이저를 찾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우리의 그 에러 서피스가 보면은 트윗하고 뭐 에러 서피스가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미니멈은 여기도 미니멈이고 여기도 미니멈이고 여기도 미니멈이고 여기도 미니멈이고 뭐 미니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낮은 애는 요게 글로벌 미니멈. 그러니까 전 영역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로컬 미니멈. 그냥 그 근방에서는 미니멈인 애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뭐 로컬 미니멈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컬 미니마이저. 근데 뭐 로컬 미니멈을 찾으면 큰일 나느냐? 아닙니다. 뭐 로컬 미니멈만 찾아도 충분하고요. 왜냐 그러면은 뭐 딥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해서 걔를 꼭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뭐가 됐건 에러를 적당히 뭐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찾으면은 걔가 충분히 워킹을 갖다 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제 로컬 미니멈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러한 거죠.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로컬 미니멈으로 가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타 제로가 여기였었다. 여기서 이니셜이 출발했다 그러면은 점점 찾아가고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에 다다르겠죠. 그러면 끝. 만약에 피타즈로 여기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빠지게 되고요. 우연히도 좋은 이니셜 피타즈로 여기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얘는 쫙 가갖고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겠지만은 그런 행운은 뭐 거의 자주 나타나지 않지.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요거를 찾았냐, 요거를 찾았냐, 요거를 찾았냐, 요거를 찾았냐, 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뭐 우리가 얘를 찾고 싶다 그래서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라도 충분히 다 괜찮은 솔루션이다. 그런데 이제 이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건 그런 뜻이다 이거죠. 로컬 미니멈이 뭔지, 글로벌 미니멈이 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에 뭔가 조금 더 theoretical한 면들을 보기 시작할 때에는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더 좋은 솔루션이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똑같은 로컬 미니멈이라도 더 좋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뭐 그런 방법들이 일부 뭐 또 많이 연구도 되고 개발도 됐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을 뭐 쓰면은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은 만약에 그게 이제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하면은 굳이 그 방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라는 게 워낙 리소스가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떠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쓰면은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을 찾더라. 뭐 이러한 연구들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종류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그런 문제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단은 목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여러 변형된 형태들은 다 사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기본으로 다 시작이 되는 거라서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뒤에 뉴럴 네트워크를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그 옵티마이제이션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뭐 SGD, 그다음에 RMS prop, 그리고 Adam, 그다음에 Adam W,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제가 뭐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볼까요? 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제가 이제 어떤 이니셜 값에서 출발을 해서 시타 원으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면 시타 원은 지금 이 이퀘이션에 의하면 이니셜 값에서 마이너스 어떤 알파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값.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시타 제로를 조금 움직여서 걔를 시타 원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θ 2는 θ 1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θ 1에서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θ k는 θ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k-1에서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서 컨버지 할 때까지 여기서 알파는 이제 보통 러닝 레이트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뭐 스텝 사이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건 그러니까 디센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리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에러 서피스예요. 에러 서피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거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요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 문제 즉 최소값을 찾는 거 최소화 이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반대로 맥시마이제이션 있죠. 최대값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 맥시마이제이션은 최대와 최대값을 찾으려는 거는 이때는 그레디언트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ascent, descent가 아니라 descent는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ascent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에러 서피스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뭐가 달라지느냐? 그냥 계속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 어센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왜 올라갔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레디언트라는 건 펑션 밸류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벡터 필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레디언트 방향을 따라가야 되고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냥 그게 그냥 포뮬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자, 그래서 네. 그럼 어센트에서는 저기 이큐에이션에서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최대값이 존재하는 문제는 이제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2디멘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어, 종을 거꾸로 한 이런 모양 있죠. 이렇게 이제 종을 거꾸로 한 그러면 이제 얘가 x, y 뭐 두 개의 그 코디네이트이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 펑션 값이 지금 이게 다 같은 영역, 같은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단면으로 자른 거죠. 컨투어. 그래서 이렇게 컨투어를 갖다가 이제 플롯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미니멈인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 뭐 이 방향 두 개 방향으로 다 그냥 뭐 이 베리에이션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어, 이 경사가 가장 급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토어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경사가 급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면 또 여기서도 경사가 급한 방향. 경사가 제일 그 급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티피스트 경사가 제일 급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여기 그 러닝 레이시 이제 이렇게 어떤 어 러닝 레이스는 지금 여기서 이제 컨스탄트입니다. 뭐 컨스탄트로 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러닝 레이스를 계속 줄여 나가는 테크닉을 이제 좀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의 스케일러 값으로 주게 되면은 이 경우를 보면은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베리에이션이 더 크죠. 이 방향하고 그러니까 뭐죠? 오른쪽 왼쪽으로는 베리에이션이 크고요. 위아래는 베리에이션이 작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컨스탄트 값으로 러닝 레이스를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스무드하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이제 미니멈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코디네이트별로 다른 적절한 러닝 레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스무드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러닝 레이트 값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옵티멀하게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때는. 그래서 그냥 임의의 뭐 작은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파 그럼 한 0.00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작은 값을 그냥 주고 그리고 그냥 이제 왜냐하면은 큰 값을 주면은 오실레이션들이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보통 작은 값을 주고 이제 솔루션으로 점점점 근처에 가게 되면은 더 값을 갖다가 이제 줄여주고 뭐 그런 이제 스케줄링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약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계속 이거를 쓰느냐? 뭐 이게 그냥 그 라지 스케일에서도 충분히 워킹을 하고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잘만 정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얘가 사실 성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려졌지만 뭐 저도 그쪽으로 뭐 본격적으로 연구해 본 적은 없어서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좋은 비헤이비어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막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와 이런 능력까지 있었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뭐 아직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오로지 오늘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그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라면 나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어. 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 그냥 뭐 최소화되니까 뭔가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왜 명확하게 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은 좋은 자세입니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항상 본인이 이렇게 자꾸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만 더 많은 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특히 AI 시대에는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AI가 뭔가 사실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미나이 설명 다 잘해줍니다.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적절하게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훨씬 더 많은 걸 갖다가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같은 시대에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자꾸 많은 사람들이 주니어들은 거의 AI 때문에 뭐 그냥 잘 뽑지도 않고 사그러들고 오히려 시니어들은 뭐 괜찮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뭐 그게 또 그렇게 꼭 완벽하게 사실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의 그런 그 글로벌 회사들이 그러면 지금 뭐 개발자들을 거의 안 뽑고 있느냐, 막 왕창 해고를 시켰느냐? 지금 물론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여튼 뭐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뭐 해고를 시켰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막 많이 해고됐다, 큰일 났다, 개발자들 다 이제 없어지고 뭐 AI가 대체한다?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 괜히 너무 뭐 그래야지 보통 이제 뭐 저도 유튜브 요새 많이 보는데 막 제목도 뭐 그냥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제목들을 써놔야 사람들이 이거 뭐야 진짜 그래?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아무 내용도 없고 한데 제목은 뭐 굉장히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자극적으로만 얘기하고 잘 모르면서 마치 그냥 뭐 개발자들은 지금 다 이제 해고당해 갖고 쓸 자리도 없고 이제 막 다 AI가 다 대치돼 갖고 AI가 다 코딩하고 물론 그 뭐 구글 같은 데서도 구글 어, 그 CEO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뭐 메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대략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코드의 한 30%는 AI가 다 물론 작성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뭐 30% 개발자가 없어졌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레이오프 당하는 뭐 그 퍼센티지는 뭐 한 1, 2%.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냥 AI랑 상관없이도 항상 일어나는 거고요. 뭐 한 10% 정도도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레이오프를 시키는 거지만 1%에서 한 3%는 뭐 흔히 그냥 그거는 항상 이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그렇게 개발자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뭐 이거 AI 뭐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어차피 뭐 해고당할까 뭐 내가 AI는 왜 배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우 내가 이제 지금 배워서 벌써 뭐 AI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것 조금 배운다고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너무 늦는 거는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빠른 거니까. 대신에, 일단 그래도 뭐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강의가 뭐 항상 제일 좋은 강의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은 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야 그냥 제 강의가 좋은 강의라는 바이어스가 있는 거고요. 뭐 남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엄청 있습니다. 제 강의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인공지능 뭐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의하고는 굉장히 다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처음에 어렵기도 하고 뭐 왜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AI 시대에는 오히려 재강의 같은 것이 더욱더 필요하고 아마 이런 거를 통해서 배워야 아마 더 잘 서바이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연구하는데 제 믿음이 틀린 적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를 믿으시고 그냥 열심히 배우시면 되고요. 어, 자기가 믿고서 계속 나가면은 항상 뭔가를 갖다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아직 조금 중요한 설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의 나쁜 점은 뭐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가장 어쩌면 이제 초보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뭔가 조금은 더 이제 수학적으로 멋있는 설명은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하고요. 자, 그럼 일단은 그냥 우리가 뭐 여기 축이 뭐 요거는 뭐 시타면 이 함수는 뭐 j of thet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theta 제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여기서는 0보다 크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시타 값이 커지면 함수값 j of theta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근데 우리는 함수값이 적어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값을 찾으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타가 커지는 쪽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고 그레디언트가 양수면은 시타가 줄어드는 즉 어느 쪽?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 시타가 줄어드는 방향.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음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가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죠. 자, 그러고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θ 1이에요. 다시 여기서 접선을 갖다가 접선을 구하고 그럼 여기서도 아직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또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까지 또 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양수면은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제 언제 요까지 이제 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했다. 왼쪽 편에서.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죠. 음수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시타가 커지면은 함수값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타가 커지는 방향.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냥 시타 하나기 때문에 방향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포인트밖에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2디멘전부터 이제 벡터의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그레디언트가 양수일 때는 음수 쪽으로 그레디언트가 음수일 때는 양수 쪽으로 마치 그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그림으로 보면은 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되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뭐 아까 이제 이거 했었고요. 이거는 뭐 일단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컨버전스 레이시 얼마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제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설명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책에도 그렇게 잘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책에도. 자, 제가 좋아하는 설명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함수가 그러니까 에러 펑션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최소값을 갖다가 찾고 싶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뭐 어떤 특정한 포지션 θ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그 최소값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 이 함수는 넌리니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거를 다 뭐 고려해 갖고 전 영역을 다 뒤져서 최소로 갈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그냥 직선으로 근사화를 하는 거예요. 함수는 원래 이렇게 뭐 어떤 넌리니어 비선형 함수지만 아까 그랬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이제 first order approximation, linear approximation. 그러니까 linear approximation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나는 요 포인트에서 이 함수는 이러한 직선으로 근사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직선으로 근사화를 하면은 요 포인트 근처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근사화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벗어나면 여기는 보세요. 이제 점점점 차이가 심해지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요 내 현재 위치에 근처에서 직선으로 근사화를 한다. 그리고 나는 요 근처에서 이 직선의 최소값을 갖다가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선의 최소값은 금방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의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거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그러니까 언바운디드 돼 있단 말이에요. 직선의 최소값은. 그래서 요 영역으로 이제 일단 한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근처에서만 내 그 이 linear approximation이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 안에서 내 linear approximation 된 직선 함수만 생각하고 걔의 최소값을 찾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gradient descent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보게 되면은 뭐 이퀘이션은 너무 이제 그냥 익숙치 않으니까 이게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θ k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로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 j of θ를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 한 겁니다. 요게 요 직선을 나타내는 거. 그럼 이제 이거의 오른쪽 편의 최소값을 그냥 찾고 싶은 거예요. θ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언바운디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언바운디드 돼 있어서 그러면 나는 아까 그 리니어 직선 최소값을 찾는데 시타가 시타 k에서 근처에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더 멀어지면은 이 값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시타 k에서 시타가 멀어지면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그러면 전체적인 값이 커지니까 이 전체적인 값을 줄여주려면 얘도 줄이고 얘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θ k 현재 포지션에서 얼마나 θ가 가까운 데서 이 직선의 최소값을 찾는지 어떤 그 proximity 페널티가 되겠고요. 요 앞에 거는 first order approximation.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이거를 θ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리니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θ에 대해서 미분해 갖고 0으로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왼쪽 막 다 계산하고 그러면 뭐 이건 사실 벡터 캘큘러스가 익숙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왼쪽 편 어떻게 됩니까? 이 브래킷 안에 든 거를 θ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예요? θ랑 상관없으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뭐 θ 트랜스포즈 x를 θ에 대해서 미분하면 x라고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그레디언트가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뭐죠? 쿼드라틱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θ 트랜스포즈 θ라는 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θ 트랜스포즈 θ k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보면은 1 over 2 알파 그 다음에 2 θ 마이너스 θ k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퀄 0 해갖고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시타는 시타 k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즉 이제 이렇게 즉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디 나왔는지 가장 명쾌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요거.
안 지워지네. 예, 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그냥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제일 그냥 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최악이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말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내일 그러면은 뭐 같은 뭐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내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베이스라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용어만이라도 오늘 기억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기억한다면 내가 그 에러 펑션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게 학습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해야 되고 어떤 초기 값에서 출발을 해갖고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일정량 움직이면은 그게 상당히 이제 최소값 근처에 가게 돼서 그거를 이제 내 솔루션으로 쓰겠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실제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요.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음. 자,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우리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학습 데이터는 이제 x1, y1, x, x1, y1, x2, y2부터 xn, yn, n개의 이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그 보통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씩 사용해 갖고 학습을 하지 않고 그레디언트를 그냥 이렇게 하나만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원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줍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이제 풀 배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올려서 그레디언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현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이마만큼 있으면 이제 여기 1부터 n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잘게 잘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각각 나눈 거를 요 하나를 이제 우리가 작은 배치라 그래서 이제 미니 배치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 256개. 256. 그러니까 이게 256개씩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배치 256개 가지고 와서 그레디언트 구해갖고 한번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 배치 가지고 와서 다시 그레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끝까지 다 갔죠. 모든 배치를 다 썼다 그래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컨버지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이 첫 번째 배치를 쓰느냐? 그렇게 하면 학습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이 데이터를 다시 다 셔플링을 갖다가 시키고 다시 배치를 나누면 그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배치들은 또 다른 데이터죠. 원래 사용했던 배치랑은.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모든 배치를 사용하고 다시 셔플링을 시키고 다시 또 배치를 나누고 학습을 시키고 한 번 모든 배치를 다 사용해서 학습이 된 때 그거를 우리가 원 이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의 이폭이냐 학습을 할 때 그거는 풀로 몇 번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미니 배치를 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구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제 뭐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더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오늘은 뭐 사실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은 되고 이제 오늘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거나 뭐 뉴럴 네트워크 하는 분들은 뭐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도 써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서 그냥 뭐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나 뭐 같은 걸로 이제 사용해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뭐 사실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제 이렇게 뭐 순서대로 안 갖고 오고 그냥 우리가 뭐 랜덤하게 요번에는 이거 갖고 와서 학습하고 요번엔 이거 갖고 와서 학습하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특히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또 이런 문제가 더 생기긴 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이쪽이 이제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에러를 뜻하는데 에러가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SGD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 러닝 레이시 그냥 보통 컨스턴트다 보니까 에러가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이러한 이 오실레이션이 이제 상당히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에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오실레이션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SGD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러닝 레이스를 크게 잡으면 더 심하게 흔들리고요. 작으면 오실레이션은 작지만 컨버전스가 되게 느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런 문제를 갖다가 더 이제 조금 간단한 아이디어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그 이제 애담이라든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은 이러한 그 옵티마이저가 이제 SGD의 좀 요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그 어떤 하나의 그냥 스마트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뉴턴 메소드는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뒤에 것들은 뭐 당연히 또 뭐 많이 쓰는 옵티마이제이션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모든 거 다 얘기하면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일단 gradient descent 특히 이제 뭐 SGD라는 말 뭐 일단은 가볍게 그냥 한번 본 거고요. 어차피 뭐 머신러닝 또 딥러닝에서 계속 이제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써서 할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 분이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셨는데 그레이던 디센트에서 러닝 레이트에 PID 제어를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파라미터마다 스케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PID 제어를 하는 각 방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PID 컨트롤을 뭐 제가 오래전에 뭐 PID 컨트롤을 배운 적은 있는데 뭐 굳이 그런 방법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그 코디네임마다 우리가 그 러닝 레이스를 다르게 주면은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RMS 프랍이라든지 에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 쓴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코디네임마다 다른 러닝 레이스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찾냐, 그거를 잘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드는데 그 많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그거를 잘 찾는 방법을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그래서 그거 대신에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그 뉴럴 네트워크 옵티마이저에서 아담이나 RMS 프롭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강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러닝레이스를 각각 다르게 줘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건 맞습니다. 네. 혹시 또 뭐 그 외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